우리 주권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를 지키는 우리 주권입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가 세계 군사력 순위를 집계했는데 2020년 군사력 순위에서 6위로 발표했고 2021년 군사력 순위도 6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를 기록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공격하는 능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그동안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 탄도미사일 발전뿐 아니라 우주산업 자체에 진입을 못하는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거리 800km라는 제한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북경 등 주변국에 미사일 공격을 당해도 주변국 주요 도시를 사거리에 두지 못하고 미국이 공격해주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런가 보다 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쟁터가 언제나 한반도여야 하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유사시 최악의 피해를 감수하라는 기가 막힌 상황을 미국은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자권까지 미군에게 있는 상황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고체 연료 사용이 풀리더니 올해는 사거리 제한까지 풀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공격해도 한국의 반격을 걱정하기보다 미국과 원만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것입니다. 국군의 군사행위, 허가권자가 미국이고 한국은 거스를 수 없다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망라한 군사력 지표에서 세계에 손꼽히는 군사 매체들 조사를 보면 다른 요소로 측정한 순위에서도 대한민국은 3위부터 7위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대한민국이 주권인 군권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본에 수출 제재를 당하고 정치색을 멀리한다는 올림픽에서 독도를 버젓이 표기하며 무력은 아니지만 침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일본을 제재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의 힘이 변하고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모습도 많이 변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보는 시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몰지각한 행동을 놓아두는 이유는 미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본이 당연히 한국을 다루어야 한다. 1905년 그때의 사고를 아직도 병행하고 있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도발에 강한 대처를 못하는 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 당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외세는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악발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작고 볼품없지만 그 성격 하나로 덩치 큰 아이들이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면 제 몸 걱정 안 하고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 싸우겠다는 그 결정이 국가로 보면 다름 아닌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결정권이 없으면 의지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국가와 긴밀하다며 늘 떠들고 그 결정권 가진 미국은 그렇다고 화답합니다. 군사 충돌을 가벼이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럴 일 없어 보이는 나라가 상대국에 가벼이 보이는 것입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같은 하늘 아래 지지고 볶고 사는데 생각은 아주 다르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회 현상에 똑같은 의견들만 존재한다면 그것도 아주 끔찍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 너무나 상식적인 것, 다른 생각을 하는 자체가 용납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권, 명사이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 국가 구성의 요소로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독립, 절대의 권력을 주권이라 합니다. 군사주권으로 외세를 막고 내부적으로 행정과 치안으로 질서를 확립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외세를 막아 다른 주권을 지켜주는 그 군사주권이 외세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 수비를 맡은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에선 권력이 나오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조 1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주권이 국민에 있는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럼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은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할까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주인을 잘 섬길 선출직 공무원을 뽑고 그 공무원에게 권력을 위임합니다. 그 선출된 공무원이 군권을 국민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미국이란 나라에 아직 맡긴 상태입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을 위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주권을 지킨다는 말은 주인된 국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권은 잠시 유지하는 한시적인 것이지만 국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국가와 정부를 혼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한다를 특정 정치색을 띤 정부에 충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를 두고 측근의 인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침의 존재이며 그가 곧 국가이다고 말이죠. 어이없는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했던 놈들을 충신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단지 국민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수발을 잘 듣는 도구에 불과한 자들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올바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에게 통치권을 줄 테니 국민을 잘 지켜라. 그런데 권력을 받자마자 국민이 보이지 않게 되는 놈들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외세를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다스리는 존재이고 힘이 강한 외세는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국민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지켜줄 자신이 없으니 힘이 센 내가 대신 우리 국민을 잘 지켜주라며 넘겨버린 일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첫 대통령 이승만은 전쟁 중에 불가피하게 내어준 군권을 휴전된 날 자연스럽게 반환되지만 불안감에 단 하루도 지니지 못하고 다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내어줍니다. 그런 대가로 국민의 또 정적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권력이 유지된다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권력을 누리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권좌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 가서 귀국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놈을 국부라며 숭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중 박정희는 이승만의 꿈을 이어받아 스스로 평생 권력을 누리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핍박하다가 1979년 10월 26일에 친구이자 동지였던 김재규에게 피살되었습니다. 1978년 박정희 또한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고 유엔사령부가 해체되어 자연스럽게 군권이 정부에 돌아오지만 단 하루도 지닐 생각을 못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다시 군권을 이양합니다. 1950년 이후 현재까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선출직 공무원에게 위임해야 하지만 외세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군권을 국민은 자국 대통령에 이양하지 못합니다. 전작권이 없는 대통령을 뽑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선서합니다. 헌법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1950년 이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 군권이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채 모두가 그렇게 선서하고 마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양 행세를 합니다. 내년에 취임할 그 어떤 대통령도 그 부끄러운 선서를 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19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권에서 하나인 군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눠 평시 작전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았다고 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란 유사시를 가정해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인데 평시 작전권이 돌아왔으니 이제 군권이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이후 단 한 번도 평시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는 되찾아올 기회에 스스로 손사래를 치며 군권이 암덩어리라도 되는 양 미국에 갖다 바치는 짓을 서슴없이 하면서 이것을 안보라 불렀습니다. 전작권을 미국이 지니고 있으면 안보, 한국군이 가져오면 종북 빨갱이 적화라는 이상한 공식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논리는 지금도 유효해서 전작권을 반환받자고 하면 시기상조 적화통일을 외치며 거품을 무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은 외세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도구인데 그걸 외세에 던져주고 국민을 지켰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안보가 지켜지고 국민을 보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세로부터 지키는 것이 안보인데 이런 한심하고 처죽일 주장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주장합니다. 유엔에 등록한 192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 순위 9위입니다. 전작권도 없는 국가가 9위씩이나 하니 놀랍죠. 그런데 이 조사는 아주 당연히 군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미군 전력은 포함되지 않은 대한민국 순수 전력입니다. 8개국을 뺀 183개 국가는 모두 대한민국보다 약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모두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 연방 해체 후 독립한 수많은 동유럽 국가 중에 불안하다며 군권을 러시아에 넘긴 나라도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군권이 없이는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은 고민의 대상이 되어서도 저울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권을 지키는데 이유나 조건을 달아선 안 됩니다. 외세의 침탈당해 독립을 원하고 싸우자고 하니 지금은 시기상조라느니 독립하면 더 위태로워진다느니 하며 독립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주권은 정치색으로 주장할 것도 아니며 이유를 대며 흥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 가장 함부로 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존중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그런 만행을 계속하며 한국을 봅니다. 한국 반응은 어떨까? 한국을 이끄는 정치 세력은 어떨까? 수출 규제 때 너무나 여과 없이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망한다고 유력한 정당에서 주장하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주옥순이란 자는 죄송하다면서 아베에게 용서를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돌을 맞아도 시원찮을 이 인사들은 단지 정치색이 다른 정부를 공격한다는 이유 하나로 멀쩡하게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일본이 봅니다.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할 동기부여가 일본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총리여도 이런 한국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독도를 침탈하려 하고 내정을 간섭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존중하는 정상적인 우호관계로 외교와 교역을 하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쉬운 나라입니까? 막대에도 떠받들어 주는데 굳이 정중하게 예의를 표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 머리 쓰다듬어주며 용돈 좀 쥐어주면 엎드려 충성할 판에 말입니다. 속마음과 다르게 미국이 전작권에 대해 한두 번 이양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되었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고 바이든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문제가 더 거론되기 어렵다는 것을 미국은 압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선 마치 대한민국이 망하기라도 할까봐 반환받으라는 미국에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돌려주지 말라고 사정하는 꼴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볼 때 이처럼 우스운 나라가 있을까요? 일본이 볼 때 이처럼 한심한 나라가 있을까요? 주한미군에 기지를 지어주고 제공하고 주둔방위비 내는 것 괜찮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군권은 동일 선상이 아닙니다. 미군은 봉사단체가 아니며 미국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미국이 지닌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더 큰 이익이 보이면 1945년처럼 한반도를 나누고 1948년처럼 미군은 떠날 뿐더러 그로 인해 1950년처럼 전쟁을 부를 수 있고 다시 1953년처럼 휴전으로 한반도를 나누고 전쟁 상태로 지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6.25 전쟁으로 부활했듯이 일본 경제가 무너질 때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일본을 위해 미국 이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을 바라는 외세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국가는 없습니다. 특히 인접국일수록 이에 당사국일수록 그 성향은 더 두드러집니다. 대한민국이 약해서 외세에 휘둘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고 자주 국방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외세가 장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훌륭하고 대단한지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전쟁할 때 대등한 전력으로 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문화와 언어와 삶을 지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넘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우리 군사력은 세계 11위였습니다. 불과 3년 만에 6위까지 올라갈 만큼 현 정부는 안보를 말로 하지 않고 우리 국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더 미룰 이유도 없을 뿐더러
자주 국방 의지를 키울 때입니다. 만일이라는 단서를 이것저것 달면서 주권을 포기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일이 발생하면 부딪혀 싸우고 이겨내면 되는 일입니다. 피를 흘려도 한민족이 흘려야 이 땅에 정당성이 생기고 자주 독립국으로 후손에 떳떳하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1905년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온전한 주권을 갖춘 대한민국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만들어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